한국 고대 명상 심리치료 두 번째 이야기. 심리치료에 종사하는 세계적 전문가들은 육체적인 질환과 정신적인 장애를 치료한 사례를 심층 깊게 보고하고 있다. 현대의학이 풀어내지 못한 불치병과 만성질환을 아주 짧은 시간에 호전시켜 참석자들이나 동행한 이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 대부분이 겪게 되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종합병원의 정신과보다는 어쩌면 전문적인 심리치료사의 상담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풀벌레의 소리, 그윽한 여름밤입니다. 강렬한 캠파이어 불꽃이 젊은 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근심 걱정을 지금 이곳에서는 모두 잊어버리세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 일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 고향에서 형제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던 옛 추억들을 모두가 가지고 계시겠죠? 아니면 젊은 날 청혼의 푸른 꿈을 그리며 도전하던 기억이 새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중 첫사랑의 추억은 누구에게나 애틋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 오순도순 둘러앉아 지나간 첫사랑의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분과 처음 만났던 장소는 기억나세요? 매번 만날 때마다 마음 설레지 않았습니까? 무슨 의상을 입을까 하며 거울 앞에서 멋을 부렸지요? 자, 돌아가면서 본인들의 첫사랑을 얘기하며 행복감에 빠집니다. 나쁜 기억은 하지 마세요. 그중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 회상해졌습니다. 가만히 두 손을 가슴에 올리세요. 가장 달콤하고 황홀했던 장면을 떠올리며 명상에 들어갑니다. 심리치료에서는 자기 최면의 특별한 이벤트를 명상이라는 이름을 걸고 최면을 유도한다. 참석자들로 하여금 지나간 즐거운 추억을 떠올려 감쪽같이 잊고 있었던 첫사랑을 새삼 상기시키게 한다. 그러면 잠시 후엔 참석자들은 뜻하지 않은 새로운 희열을 엄습하면서 평화와 안식의 기도 마냥 신비의 세계를 경험한다. 이것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행복한 과거의 모습에서 오늘의 절망과 포기의 그늘에서 탈출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심리치료의 기본 고역은 근심 걱정하는 마음을 지우는 것이다. 지나간 생각을 간직하거나 미래의 생각을 부르지 말고 잠시 동안이라도 산만한 생각에서 해방된 각성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 마음이 생각을 만들지만 그 어디에도 생각을 붙잡아 놓을 수 없다. 그러면 마음은 점차 이러한 각성을 연장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법을 요구한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행복한 과거다. 환자들의 증상에 따라 행복한 과거도 효과가 있지만 그보다는 미래의 죽음을 연상하는 암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죽음이 닥친다면 용서하지 못할 것 없고 용서를 빌지 못할 것 없다. 물결이 호수를 흔드는 동안 물은 막지 못하다. 그러나 고요히 가라앉았을 때 호수는 그 투명성을 되찾게 된다. 이처럼 산만한 생각이 정리되어 간결해질 때 정신은 더욱 투명해지고 그때야말로 마음의 본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는 산만한 생각의 기본 특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나 욕망의 대상을 생각하면서 일부러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감정을 우리 의식의 장에 나타나게 한 뒤 분석적인 방식과 명상적인 방식을 번갈아 사용한다. 그러하면서 그 감정에 우리의 내면적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까맣게 잊어버렸던 기억들이 새삼스레 충동질하며 감정을 북돋우면서 분노를 유발시킨다. 괘씸하다 못해 억울함의 눈물이 비오듯 쏟아진다. 처음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면서 마음을 지배하고 사로잡는다. 그러나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을 잠시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 생각의 명백한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건지 잘 알 수 있다. 그것은 우리 두뇌의 기억 속에 흐르는 잊어버린 감정인 것이다. 이때 생각의 메커니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유를 분별적 명상이라고 부르자. 따라서 생각을 지우기보다 다른 연관된 생각을 떠올림으로써 앞서가는 의식의 흐름을 희석시킬 수 있다. 그 방법은 앞에 소개한 생각의 메커니즘의 분석이다.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 생각이 우리 정신에 나타날 때에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 그 생각은 의식의 장에서 빠져나간 후 어디로 갈까? 이런 의문들을 분석해 나가는 가운데 어느새 그렇게 엄청나 보이던 생각에 감정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게 된다. 그것은 붙잡을 수도 없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보여줄 수도 없다. 그때 우리는 찾아지지 않음의 상태에 도달하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는 잠시 동안 명상적인 자세가 된다. 이것은 관념이 없는 내면적 단순성의 상태며 뚜렷하게 각성된 현존의 상태라고 명상가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수행자가 요구하는 선의 체험이 아니라 심리치료의 율법을 따름이다. 다시 말해 선의 실천은 심리치료인 자기최면과는 전혀 다르다. 의식의 흐름을 중지하는 사유의 통제가 우선이다. 어떤 분별적이거나 명상적 기법을 거부한다. 하지만 심리치료요법은 현대의학이 풀어내지 못한 불치병과 만성질환을 아주 짧은 시간에 호전시켜 참석자들이나 동행한 이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한다. 수년 동안 관절염으로 걷지 못하던 환자를 펄펄 뛰게 만들고 20년 동안 고질이었던 가슴앓이를 일순간에 감쪽같이 해소하기도 한다. 이처럼 최면술의 트랜스는 기적을 발휘하기도 한다. 손바닥 위에 있는 불덩이를 상상하면 화상의 흔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외국의 보고서가 기억난다. 그러나 이러한 호전 현상들은 모두가 일시적이다. 시간이 지나면 기적은 사라지면서 환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옛날의 증상이 되풀이된다. 그럼 다시 명상요법으로 전환해보지만 두 번 다시 그런 기적이 되풀이되진 않는다. 하지만 비록 한 번의 일시적 현상일지라도 현대의학이 포기한 환자들이다. 어쩌면 그러한 현상들이 자기 초면의 기적일지라도 환자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조금이나마 갖게 해준 심리치료사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낸다.